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봄을 맞아 주말마다 나들이 나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봄 도시락 준비를 하실 때 음식에 더욱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1년 중에 식중독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여름이 아니라 요즘 같은 봄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좋은 가정의학과 김응수 원장님 모시고 봄 식중독 예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요즘 봄철이잖아요. 따뜻한 봄을 예, 예. 맞아서 뭐 산으로 들로 이렇게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예, 많은데 예. 뭐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이렇게 도시락에 식중독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35%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봄철 식중독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식중독 환자가 연평균 6,561명 발생하는데요. 분기별로 살펴보게 되면 봄철 4에서 6월에 2,30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여름 7에서 9월이 2,215명으로 많았는데요. 봄철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 저녁 기온이 여전히 쌀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보관과 취급에 관한 주의가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소풍이라든가 축제, 야유회,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도시락이라든가 단체 급식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아침에 선선한 날씨를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이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하기 쉽습니다. 야외에 장시간 방치되는 음식물 관리 부주의가 그 주된 원인인 것입니다. 네, 봄철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네요. 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에 보통은 이제 구토나 또 설사 같은 증상이 예, 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장염의 경우도 이렇게 비슷한 증상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면 이제 식중독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라고 볼 수 예. 있을까요? 식중독은 그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발생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장염의 경우는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과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주요 증상을 이야기하면요. 일반적으로 구토라든가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식중독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하지만 음식물 섭취와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서 독소형이라든가 또는 감염형 식중독인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독소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는 잠복기가 1에서 한 6시간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세균을 섭취한 후 체내에서 독소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8에서 16시간, 또 감염형 식중독의 경우는 잠복기가 16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이 되면서 우리 예, 식탁에도 봄나물들이 이제 예, 자리를 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산에 올라가시면 또 봄나물을 따서 가져오시는 예, 예. 분들 또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거나 또 먹으면 안 예, 예, 예. 되잖아요. 특히 나물하고 비슷한 독초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독초를 잘못 먹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예, 있나요? 봄철에 그 야생 식물류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주로 4에서 5월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독초와 산나물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에서 직접 산나물을 채취해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일반인들이 야생 식물을 산나물로 오인하는 대표적인 식물로는 여로라든가 동이나물, 자리공 등이 있습니다. 야산이나 등산로 주변에 자생하는 자리공, 여로 등 독성 식물을 드시게 되면 식중독이 발생하는데요. 박새, 여로 등 독초의 어린 수는 봄나물로 오인되기 쉽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독초인 여로는 입에 털이 많고 인맥이 나란히 뻗쳐서 인맥 사이에 깊은 주름이 있기 때문에 입에 털과 주름이 없는 원추리와 구별이 되고요. 동이나물의 경우는 입이 두껍고 표면에 광택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는 곰치잎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초를 섭취 후에 설사라든가 복통, 구토, 어지러움, 경련, 호흡곤란 같은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이 경우 즉시 먹은 내용물을 토하게 한 후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먹고 남은 독초를 함께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또 우리가 자주 먹는 달래나 예, 두릅에도 예. 자연 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식중독 환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예, 것들이 예. 있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간 잘못된 산나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 누적 환자 수를 155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식중독 환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봄나물에는 뭐 달래라든가 돌나물, 쓴바귀, 참나물, 두릅, 달래순, 고사리, 원추리 등이 있고요. 주로 생채로 먹는 달래라든가 돌나물, 쓴바귀, 참나물 등은 식중독균이나 잔류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담궜다가 흐른 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씻은 후에 조리해야 합니다. 네. 또 식용 가능한 봄나물 중에서도 두릅이라든가 달래순, 고사리 등 경우는 미량의 독성물을 함유하기 때문에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물을 제거한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원추리는 성장할수록 코리친이라는 수용성 독성물이 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순만을 섭취해야 하고요. 코리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끓은 물에 충분히 데친 후에 차가운 물에 2시간 이상 담근 후에 조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식중독의 치료도 궁금한데요. 만약에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이 치료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네, 그 식중독 치료의 기본 원칙은 구토나 설사로 인한 몸 안의 수분 솜실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식중독 환자는 일단 한두 끼는 금식을 하면서 이온 네. 음료라든가 끓은 보리차로서 수분을 보강하는데요. 구토나 설사의 정도가 심하고 탈수,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수액 공급이 필요할 수가 있으면서 또 혈변이라든가 점액성변 혹은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항생제 투여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이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설사인데요. 네. 설사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진료를 받지 않고 설사약을 함부로 구입해서 먹는 것은 좀 피해야 합니다. 설사약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은 설사를 통해서 해로운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우리 몸의 노력을 강제로 멈추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균이나 독소의 배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설사가 난다고 해서 설사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또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수칙들을 지켜야 할까요? 예, 아무래도 봄철 나들이 할 때 그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도시락을 준비한 거나 보관, 섭취 요령은 다음과 같은데요. 도시락을 준비할 때 그 조리 전에 비누를 이용해서 올바른 손 씻기를 해야 합니다. 과일이라든가 채소류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줘야 되고요.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또 음식은 일회 식사량만큼 준비하고요. 밥과 반찬은 식힌 후에 별도 용기에 따로 담아야 합니다. 김밥을 준비할 경우는 밥과 재료 등을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들어야 하고요. 도시락을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는 조리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급적 아이스박스 같은 걸 이용해서 10도 이하로 보관하고 운반해야 합니다. 네. 또 햇볕이 닿는 공간이라든가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고요. 도시락을 섭취할 때는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습니다. 또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서 오래 보관되었던 식품은 또 과감히 버려야 되고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라든가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끓여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 씻기인데요.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비누 거품을 이용해서 충분히 내서 손과 팔을 꼼꼼히 닦는 것입니다. 특히 손가락 끝이라든가 손가락 사이도 깨끗이 씻어야 하고요. 손톱 밑을 특히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쑥이나 냉이 캐러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도로변 야생 봄나물을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주의를 꼭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기온이 오를수록 음식물 상하기가 쉬워지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속 이 식중독 예방법 잘 메모해 두셨다가 건강 상하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